갤러리에 놓인 수프 한 그릇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사실은 현대 미술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미술관에 딱 들어섰는데 벽에 걸린 그림 대신에 한 예술가가 태국식 수프를 끓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좀 당황스럽죠? 그럼 여기서 대체 작품은 뭘까요? 이 수프? 아니면 저 냄비? 그것도 아니면 요리하는 행위 그 자체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1990년도로 데려가는데요. 당시의 예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관계의 미학이죠. 이 용어는 프랑스의 유명한 큐레이터 니콜라 부리오가 만들었어요. 그는 예술의 초점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어떤 사물이나 물건에 대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죠. 부료의 설명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해요. 진짜 예술은 저기 있는 수프나 냄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만남, 사람들 사이의 대화, 그리고 함께 뭔가를 나눈다는 그 경험 자체가 바로 예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예술의 무게중심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감상하는 대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는 어떤 것으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거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술가들은 갑자기 이런 걸 시작했을까요? 수프를 끓이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배경이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리오는 당시에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가 사람 사이의 만남이나 관계 같은 걸 점점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인간관계가 점점 거래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장소들, 카페나 식당, 영화관, 대부분 돈을 내야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관계적 예술은 이런 상업적인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른 종류의 공간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미술관 같은 공간을 사회적 틈새라고 불렀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빡빡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잠시나마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작은 틈, 깜짝 마을, 광장 같은 그런 임시적인 장소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만남이 곧 예술이다라는 이 아이디어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히 수프를 끓이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식사입니다. 예술가가 차려준 밥상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술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슈퍼마켓 계산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작품이 되면서 우리는 일과 예술의 경계가 과연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노동절에 공장 조립 라인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각자 자기 취미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엉뚱하죠? 이렇게 평범한 공간을 완전히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임이나 사회적 실험 같은 형태를 띠기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예술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 맺고 행동하는지 그 관계의 역학 자체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정말 강력하고 유명한 사례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예술가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작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단순해요. 그냥 갤러리 구석에 사탕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 설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탕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그 사탕을 집을지 말지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작품의 형태를 바꾸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내가 너무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지?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의 미학이라는 개념이 정말 명확해집니다. 진짜 예술은 저기 쌓여있는 사탕 덩어리가 아니라 그 사탕을 둘러싸고 만들어지는 우리들의 결정,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 같은 보이지 않는 관계의 그물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이 아이디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관계의 미학은 예술의 역할이 그냥 아름다운 걸 보여주거나 충격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연결의 순간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술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제안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예술은 우리에게 세상이 이렇다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대신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잠시나마 살아볼 수 있는 작지만 실제적인 유토피아, 어떤 모델하우스를 직접 만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예술이 단지 눈으로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갤러리 안에서 그리고 갤러리 밖의 세상에서 예술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